설득이라는 말을 사전에 검색해보면 상대방을 내 쪽으로 움직이게 만들도록 말함,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를 설득해야 할 일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남을 설득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들이 생기죠. 회의 중에 제가 말할 때 집중이 안 돼서 막 휴대폰을 보고 딴짓을 하는 것 같아요.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내 아이디어를 무시당할까봐 이게 자꾸 걱정이 돼서 말을 못하겠어요. 고객이던가 거래처의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눈치가 보여서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될 때면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하기를 볼 때마다 부러워지지 않습니까? 뭐 의견을 제시하면 다 끄덕이고 있고 동의하는 것 같고, 불편하고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만나도 엄청 유연하게 이끌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들도 더 수월하게 풀리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은 부럽다, 저 사람은 타고난 거겠지 하면서 한숨을 쉬게 되죠. 물론 인생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재능이라는 거 존재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에게는 발현해보지 않은 많은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재능이라고 하기보다는 잠재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대로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 말을 항상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득은 원래 누구나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남을 설득 잘하는 사람도 결국 자신에게 익숙치 않은 곳에 가고, 혹은 내가 설득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면 어려울 거다, 이런 마인드요. 설득은 완전히 타고난 영역이라기보다는 노력의 영역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느끼면 훨씬 더 다가가기가 쉬울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설득의 뜻이 상대방을 내 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뜻은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결국 이 지점을 깨달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인간은 어떤 좋은 일이든 간에 먼저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한다. 이것을 잘 알면 설득하는 요인이 훨씬 더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알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보통 설득과 설명을 할 때 상대방을 잘 이해시키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들은 상대방에게 필요성이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정말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앞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원초적 욕구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상대방의 이익은 무엇인가 라는 걸 떠올리는 겁니다. 인간은 이득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감정을 뒤흔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감정을 뒤흔들 수 있는 가치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제가 자주 드는 예시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5천만 명 사망대 부모님 교통사고로 사망, 경제 쇼크가 일어났다 대 내 연봉 30% 삭감 예정. 어떤 것들이 마음에 더 팍 와닿습니까?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더 중요하고 직접적인 내용들이고 나에게 더 우선순위,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이익이 된다는 것은 원치 않는 지점, 두려워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원해하는 지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발표할 때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땡땡님께서 최근 가장 우려하시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 시간은 길어지는데 업무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새로운 회의 프로그램을 찾아왔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회의 시간은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업무 효율은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희가 요즘 다들 열심히 의견도 내밀고 각자 아이디어를 말하는 게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라는 게 아무래도 다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서로 의견 절충이 또 중요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말씀해 주셨던 회의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데,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다 갖고 있는 고민이, 이러면 이게 나한테 이득이야 라고 하는 게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지쳐버려서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면, 요즘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진행된다면 다음 분기에는 매출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기획해 봤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거지? 그래, 진짜 저거 필요하다, 저 말에 집중해야 돼 라고 클라이언트든 아니면 상급자든 귀를 쫑긋하겠죠. 이러면 매출 줄어든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내용을 펼치는데 훨씬 더 편안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한 번에 바뀌는 게 전혀 아닙니다. 대신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그 다음부터 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거고요.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엔 정말 열심히 제가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에너지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게 되고, 내가 사용한 에너지에 비해서 상대방이 집중하지 않을 때 엄청 허무함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인간은 원래 자신의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존재구나, 내가 저 사람의 그 움직이는 마음을 돕기 위해서 더 신경을 써보자 라고 하면은 조금씩 상대방의 관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얻기 위해서 옛날에 동양 고전책 중에서 제일 안 와닿고 재미가 없었던 게 맹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맹자라는 책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그 책의 지론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라, 그것이 내가 나아지는 길이다, 약간 이런 취지의 글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너가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무척 와닿았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만족을 주고 그거에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 교환 이론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는 것만큼 상대방도 나한테 줄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 관심. 상대방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상대방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을까? 저 사람한테는 어떤 도움이 지금 필요할까? 라고 하는 지점 말이죠. 뚱딴지같이 내가 저 지질이도 보기 싫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나와 같이 불쌍한 그냥 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저러고 싶지 않았을 거야. 저 사람의 고통은 무엇일까? 저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열리게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제 말의 방법이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갈피를 잊었고 여러분들의 많은 힘을 소모하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말하는 그날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